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함수열 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데 거의 한 2달? 1달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좀 까먹었는데요. theorem 아마 이제 우리가 아르젤라 아스콜리 theorem을 이제 아마 스테이트하고 증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살짝 복습을 해서 필요한 렘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마까지 이제 증명들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리커를 하고 논의를 전개해 볼게요. theorem 7.23 우리가 다이어고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아규먼트는 꼭 아르젤 아스콜리 theorem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해석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실 의향이 있다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 아규먼트였고요. 증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테이트먼트보다는.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pointwise bounded sequence of complex function on a countable set. 라고 했을 때 이제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subsequence를 가지고 근데 그게 pointwise converge로 잡을 수 있다.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파트들이 뭐냐면 우리가 카운터블 셋이다. 카운터블 셋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할 수 있는 아규먼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CS 전체 혹은 뭐 언카운터블 셋 많이 있잖아요. 그런 셋으로 이제 옮기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덴시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아르젤라 아스콜리시움 곧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카운터블 셋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논의가 되겠고요. 증명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나열을 했어야 되니까요. 전부 다 이 함수 값들을 막 나열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운터블 셋이었어야 되고 컴플렉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코도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공역이 좀 이렇게 좀 닫혀 있어야 되는 극한에 대해서 극한을 취했을 때 여전히 닫혀 있는 컴플리트한 친구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중요한 거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subsequence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컨버전스랑 다른 개념이다. 바운드 되어 있다고 해서 바운드 시퀀스가 컨버지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운드 시퀀스라면 그 속에서 컨버지 하는 친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볼자노 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열 버전에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이 볼차노 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다 하기에는 카운터블 셋 이런 게 좀 걸리적거리니까 좀 이게 풀로 이거를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걸 렘마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걸 쓸 것이다. 증명할 때 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theorem 7.24였는데 이건 이제 렘마로서 쓴다기보다는 약간 아르젤 라스콜리의 영명제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K가 이제 컴팩 매트릭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FN이 이제 어떤 K에서 정의된 그런 이제 컨티뉴스 펑션들이죠. 컨티뉴스 펑션 모든 N에 대해서 다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FN이 uniformly converge 한다면 그러면은 FN은 이퀴 컨티뉴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좀 예쁘게 써볼게요. 자, theorem 7.25 아르젤라 아스콜리 theorem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면 이제 theorem 7.24랑
약간의 그 영명제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키 컨티뉴스가 조건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나올 거라서 완벽한 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파셜 컨버스라고 볼 수 있는 티어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잘라스콜스는 다시 얘기하지만 볼자노-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의 함수열 버전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K가 이제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다.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랬을 때 fn이 이제 컨티뉴스 펑션들인 거죠. 그리고 fn이 조건이 붙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키 컨티뉴스도 붙을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까지 붙이겠습니다.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bounded and equicontinuous on K.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함수열 입장에서는 point wise bounded보다는 우리가 uniformly bounded가 좀 더 그 뭐랄까요? 좀 더 내추럴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uniformly convergent가 point wise convergent보다 유용했던 것처럼 사실은 uniformly bounded가 좀 더 이제 여기 있는 게 좀 자연스럽다. 이거 더 강한 조건이지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약한 point wise bounded를 주더라도 여전히 uniformly bounded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fn은 uniformly bounded on K가 돼요. point wise 조건만 있어도 uniformly bounded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를 uniformly bounded를 여기다 그냥 쓰기도 해요. 좀 더 약한 버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강한 버전, 좋은 버전을 쓰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여기 가정 자체 uniformly bounded를 뭐 집어넣기도 하는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n은 그 결론 우리가 사실 궁금했던 건 2번이에요. 1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따라 나오는 거고 어렵지도 않고요, 증명이. 중요한 건 2번이죠. fn이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theorem 7.24에 좀 완벽한 컨버스는 아니죠. 왜냐면은 subsequence를 가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subsequence를 가진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 함수열 자체가 uniformly convergent 하다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한 컨버스는 아닌데 근데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죠? 이게 컨티뉴스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뭐 함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랑은 좀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point wise bounded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uniformly bounded이면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갖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케 컨티뉴스는 우리가 볼자노-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theorem 7.24의 그러니까 영명제로 해석을 하시면 사실 별로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uniformly bounded이면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아무런 경우에나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이키 컨티뉴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키 컨티뉴스가 필요한 이유도 약간 설명해주는 느낌이 theorem 7.24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볼자노-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의 애널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따라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긴 한데 증명에 근데 바로 따라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프로프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K가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쓰일 건데요.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는 뭐죠? 우리가 오픈 커버를 잡았을 때 어떻게 이제 임의의 개수의 오픈 커버를 잡더라도 그 중에서 파이나이트 오픈 서 커버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몇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fn이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유니폼리 바운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fn이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x를 이제 여러분이 k 안에 x를 하나 고정을 시키면
fnx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그죠?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m이 x에 의존하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의 정의였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x에 의존하지 않게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k가 만약에 유한집합이었으면 그러면 m 중에서 제일 큰 걸 택하면 되겠죠. 근데 k가 유한집합이 아닐 수 있으니까 m 중에서 제일 큰 걸 못 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유한계로 만들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k에 있는 친구들을 약간 유한집합으로 근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이제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랑 이키 컨티뉴스라는 거죠. 증명을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키 컨티뉴스라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테이크 엡실론 하시고 테이크 엡실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1로 잡을게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엡실론은 1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키 컨티뉴티의 이제 정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쓸 수 있냐면 there exists 델타가 있어서, 그죠? such that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리고 물론 x랑 y는 k 안에 있는 친구겠죠?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모든 n에 대해서 fnx랑 그쵸? fn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키 컨티뉴티의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엡실론 우리가 1로 놓기로 했죠. 그러니까 fnx랑 fny 사이의 거리가 이제 항상 1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xy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를 내가 조율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k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델타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제 9로 다 뒤덮는 거죠. 그래서 for each x consider for each, 그죠, 맞아. consider an open ball b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델타이고,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델타이고 중심이 x인 9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b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bx라고 하는 친구는 open cover of k가 되겠죠. 맞나요? bx가 k를 지금 다 덮습니다. bx는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는 x가 있잖아요. 근데 x는 임의의 k의 원소니까 bx가 k를 다 덮죠. 다시 말하면 k가 유니언 오브 bx죠.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bx가 이제 open cover of k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커버를 가지는 거죠. hence there exists 이제 적당한 유한계의 x1부터 xn까지 k의 원소가 있어서 such that 이제 bxi i는 1부터 n까지 이게 이제 k를 덮도록 우리가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 조건도 써야 되니까 이 각각의 점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겠죠. by pointwise boundedness 적당한 m이 있어서 such that 그 fn xi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모든 n과 절대값 모든 n과 i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실은 m이라고 하는 게 이 xi에 의존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i가 달라지면 mi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런 mi가 존재한다. 원래는 이거긴 해요.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의 정의를 따라서 써보시면은. 그런데 유한계니까 i가 유한계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택할 수가 있는 거죠. mi 중에서 제일 큰 걸 택하게 되면 절대값 fn xi가 mi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제일 큰 걸 m이라고 놓으면 m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그런 n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바로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런 아규먼트에 좀 익숙해지시면 여기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싹 빼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 있는 이런 얘기를 싹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 빼고 그냥 이렇게 바로 적기도 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해야겠죠. 이렇게 이거랑 이것만 적기도 해요.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가능해지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then for each x in k에 대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bxi가 k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x가 k의 원소이면 bxi 어떤 bxi는 x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there exists I such that x가 bxi에는 속하도록 하는 그런 i가 존재해야 됩니다. 커버하니까. 그러면은 then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uniformly bounded다라는 걸 원하니까 절대값 fnx가 내가 이제 어떤 n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삼각분의식에 의해서 절대값 fnx 빼기 fnxi랑 절대값 fnxi 이것에 이제 합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삼각분의식을 썼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지냐면 얘가 1보다 작죠. 이거는 이제 복소수니까 거리라고 하는 게 그냥 절대값입니다. 그죠? 빼기해서 절대값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건에 의해서 x와 xi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bxi 델타였죠. 그래서 x랑 xi 사이의 거리가 델타로 작도록 잡았으니까 잡았죠. 정의에 의해서 x가 bxi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얘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1보다 작아집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n보다 작거나 같아졌으니까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fn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n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지게 잡으실 수 있죠. x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n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uniformly bounded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1번은 이제 사실 스탠다드 아규먼트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2번이죠. 2번이 이제 헷갈립니다. 2번을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다이아고널 아규먼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널 아규먼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점이 뭐냐면 카운터블 셋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한계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K는 카운터블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실수만 생각하더라도 카운터블이 아니니까. 그래서 K의 덴스한 카운터블 सब셋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 E be a dense countable subset 오케이 잡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04 P12라고 적어놨네요. 아마 그러니까 4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문제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있죠. 그 파일 4번 파일을 보시면 프로블럼 1, 2에서 아마 제가 풀어드렸나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증명을 다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2가 dense countable subset of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아고널 아규먼트에서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subsequence를 가지고 such that fn kx가 converges for each x니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uniformly convergent 얘기가 지금 다이아고널 아규먼트에는 없긴 했어요. point wise converge이기 때문에 uniformly converge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subsequence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point wise convergent 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한계점이 많죠. 우리 uniformly convergent를 원하고 있는데 point wise convergent밖에 모르고 그리고 2에서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K를 제가 편의상 FNK를 간단하게 GK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E라고 하는 게 카운터블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K로 올려야 된다는 게
이제 해야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 uniformly bounded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uniformly convergent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take epsilon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uniformly convergent 하다는 걸 원하는 거니까 take epsilon 하시고, 그리고 pick 델타를 하셔서 이키 continuity를 써야겠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dxy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nx랑 fn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델타를 잡도록 할 때 이키 컨티뉴티 조건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랑 1번이랑 되게 비슷한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적당한 2의 원소 x1부터 xn까지를 잡아서 such that k가 b 델타 1 x1 유니온 점점점 유니온 b 델타 xn 델타 1이 아니라 델타 b 델타 xn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오픈볼은 k에서 잡은 거예요. 네, 어디서 잡았다고요? 2에서 잡은 게 아닙니다. k에서 잡은 오픈볼입니다. x1, xn은 2의 원소지만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2에 있을 필요는 없고 k에 있는 그런 오픈볼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이제 x1과 xn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좀만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랑 되게 비슷한 아규먼트를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아까랑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아까는 K에서만 잡으면 끝났는데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얘가 K 안에 있었으면 K 안에 있도록 잡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각각의 점마다 오픈볼을 잡아서 오픈볼이 전체를 커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인에서 커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2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살짝 조금 더 이제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대충 옆에다 적어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모든 2의 각각의 2의 점마다 이게 b 델타 x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아까는 이게 k 안에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얘가 k를 커버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였는데 우리는 지금 2의 원소마다 그거를 센터로 하는 이제 반지름이 델타인 그런 오픈 볼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K를 덮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그죠? 이걸 다 유니온 했을 때 K를 덮는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처럼 당연하진 않죠. 아까는 되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덴스라는 조건 때문에 K가 이것에 이제 유니온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임의로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아래다 적어볼게요. y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k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걸 증명하면 끝나냐면 union of x가 2의 원소일 때 b 델타 x 안에 포함된다. 이걸 증명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b 델타 x의 모임이 커버가 돼서 오픈 커버가 돼서 파인에서 커버를 가진다. k가 컴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건데 자, y가 k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2가 덴스니까 덴스라는 건 뭐예요? 2의 클로저가 k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k의 임의의 원소를 잡았을 때 그게 2의 클로저 안에 있다는 거는 이제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포함하는 그 점을 그러니까 임의의 y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을 그렸을 때 그 오픈 볼에 2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의 클로저의 정의가 2 유니온 2의 리밋 포인트였으니까 리밋 포인트의 정의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제 y가 2의 리밋 포인트다. 이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y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을 그렸을 때 그 오픈 볼 안에 y를 제외한 2의 원소가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y가 2의 원소라면 오픈 볼 안에 당연히 2의 원소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의 클로저 안에 y가 있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y가 2의 클로저 안에 있다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y를 중심으로 하는 임의 오픈볼을 그렸을 때 그 오픈볼 안에 2의 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y가 2의 원소여도 되고요. y가 2의 원소가 아니더라도 오픈볼 안에 2의 원소가 있으면 돼요. 토폴로지 2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y가 k의 원소라는 뜻이 2의 클로즈가 k라는 것 때문에 비델타 y 안에 x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exists 적당한 2의 원소가 있어서. 여러분이 임의로 오픈볼을 그렸을 때 그 안에 x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2의 클로저가 k니까. 그죠? 자, 그러면 x가 b 델타 y 안에 있다는 게 뭔 뜻이냐면 x랑 y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y가 b 델타 x 안에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k가 b 델타 x 안에 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k 안에 있을 필요 없이 e 안에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그래서 왜 덴스하게 잡았는지가 중요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 카운터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GK가 컨버전트라는 걸 얘기를 했고, 포인트와이즈 컨버전트를 우리가 유니폼리 컨버전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포인트와이즈 컨버전트를 써야겠죠, 조건을. take can 하시고 such that 자, ij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s가 1과 m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gixs랑 gjxs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식 크라이테리언을 쓴 거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 하니까, 맞아요. 각 xs마다 각 xs 고정을 했을 때 이 gn이라는 함수 열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 하니까 코시 시퀀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시 크라이테리언 혹은 코시 시퀀스를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트의 정의를 썼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컨버전트 하다는 게 코시 시퀀스랑 동치죠. 왜냐면 공역이 이제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 복소수는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실수여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유니폼리 컨버전트라 그랬어요. 각 xs마다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x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k의 원소로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gix 빼기 gjx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n은 x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지금 n이 s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한계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택하면 s에 의존하지 않게 잡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s에 의존해요. 원래는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n이 x에 의존하는데 의존하지 않게 지금 잡은 겁니다. 유한계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건 뭐냐면 x에 의존하지 않게 그냥 이 n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x를 k의 원소라고 잡고, 그리고 s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x가 b 델타 xs 안에 들어가도록 잡습니다. x가 k의 원소니까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x가 이제 b 델타 xs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s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ij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gix 빼기 gjx, 이게 이제 뭐 적당하게 엡실론의 상수배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건데, 얘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절대값 gix 빼기 gixs보다 작거나 같고요. 더하기 절대값 gixs 빼기 gjxs보다 이렇게 더하고, 더하기 절대값 gjxs 빼기 gj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상하분식을 썼고요.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지금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GI라는 것도 FNI잖아요. 이것도 F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X랑 XS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엡실론보다 작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서 전체적으로 3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거 엡실론으로 우리가 원하신다면 그럼 각각을 다 3분 엡실론으로 처음부터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어려운 아규먼트는 다이어고널 아규먼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은 굉장히 그냥 정의만 써서 그대로 가는 스탠다드 아규먼트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하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안 썼잖아요. 길게 안 쓴 이유는 중요한 그 아규먼트를 잘 기억해라라는 의미에서
길게 안 적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새롭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썼던 아규먼트입니다. 근데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테크니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게 볼자노아의 스트럭처 프로퍼티로 기억해라라는 게 한 가지 제안이었는데, 여러분이 토폴로지를 좀 더 이제 열심히 혹시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리마크인데요. 우리가 아르젤라 아스콜리 티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친구가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컴팩트 하우스도어 스페이스로 좀 더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원하신다면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F라고 하는 친구를 C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는 이제 시퀀스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시퀀스의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집합, 부분 집합,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유한계, 그러니까 카운터블계만 모아놓을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이 모아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가 CX의 부분 집합이라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F가 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컨버전스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F라고 하는 친구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서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라는 조건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퀴 컨티뉴어스라는 조건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쓸 건데, 그래서 뭘 얘기하실 수가 있냐면 F가 이퀴 컨티뉴어스고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다. 이거랑 동치인 걸 뭘까? 이거를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뭐냐면 fn이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이걸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면 relatively compact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compact보다는 좀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compact이면 relatively compact이 되는데, 어쨌든 relatively compact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동치라고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정의가 뭐냐면 definition이 뭐냐면 모든 subsequence가 모든 sequence in F가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혹은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여기서의 convergence는 point wise가 아니라 uniformly를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uniformly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CX에 줄 수 있는 매트릭이 point wise 매트릭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CX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subnorm 또는 infinite norm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F도 당연히 뭐 컨버전스 이런 이제 매트릭적인 혹은 뭐 그런 토폴로지적인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 CX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매트릭을 물려받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쏨놈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쏨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컨버전스는 언급이 없어도 유니폼리 컨버전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함수 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리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쵸?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relatively compact이라는 개념을 바꿀 수가 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증명 이제 받아들이실만 할 것 같은데 증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명도 비슷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relatively compact이다라는 말로 여기는 좀 길다란 명제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함수 열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기억하기 좋은 명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게 좀 더 편하시다면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외우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relatively compact이라는 게 굉장히 동치 조건이 많거든요. 한 가지 또 동치 조건 중에 하나는 F의 클로저가 compact이다.
이게 이제 동치입니다. 여러분이 컴팩이면은 클로스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컴팩 셋이라면 클로저도 컴팩 셋이겠죠. 왜냐면 클로저가 자기 자신이니까. 컴팩 셋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약한 조건이에요. 클로저를 취했을 때 컴팩이다라고 하는 게 relatively 컴팩이다라는 거랑 동치라는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뭘로 기억하시든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고요. 우리 해석개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함수 해석학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정리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설사이즈 19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F가 컴팩일 필요 충분 조건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uniformly close 되어 있고, uniformly라는 말을,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에서 쓴 모든 건 다 토폴로지는 이 쏨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클로저 취하는 것도 다 쏨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uniformly close 되어 있고, equicontinuous이고, 그리고 pointwise bounded인 것이다. 이게 이제 동치라고 하는 걸 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풀어드리진 않을 거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죠. F가 컴팩이면 relatively 컴팩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르젤-라스콜리 theorem에 의해서 equicontinuous고 pointwise bounded가 되는 거고, 거꾸로 equicontinuous고 bounded이면서 closed이면 그러면 F의 closure가 그러니까 equicontinuous고 bounded면 relatively 컴팩이니까 closure가 컴팩인데, 근데 closed니까 F 자기 자신이 컴팩이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엑설사이즈 19는 코럴러리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늘어지게 하나 좀 싶긴 한데 제가 좀 강의를 듣기 힘드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3번 볼게요. 아르젤-라스콜리 티어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많이 없는 것 같고, 있구나. 있네요. 네. 어쨌든, 네, 예제 3번부터 풀어드릴게요. 유제 4-2번까지 있네요. 네, 예제 3번부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intwise bounded랑 uniformly bounded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넣었어요. 예제 3번에서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uniformly convergent이면 sequence of bounded function이면 그럼 이제 uniformly bounded 되어 있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아규먼트랑 되게 비슷한데 uniformly convergent sequence of bounded function. 그러니까 bounded라는 건 pointwise bounded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pointwise bounded 되어 있으면 uniformly convergent 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땐 uniformly bounded다. 이걸 보이고 싶어요. bounded function이니까 이제 sequence니까 그걸 fn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각 n마다 for each n bounded function이니까 there exists mn such that 절대값 fnx가 mn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이제 mn이 존재하겠죠. 각 n마다 있어요. bounded function이니까. 근데 이게 uniformly convergent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각 엡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엡실론 1로 놓고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nx랑 f 라지 nx 혹은 코시 시퀀스를 쓸까요? 코시 시퀀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n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써서 n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nx랑 fmx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uniformly convergent의 정의를 쓴 거고요. bounded function의 정의를 쓴 거죠. 그러면은
이제 uniformly bounded다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쵸 m이라고 하는 거를 maximum of m1부터 mn까지로 잡으시면 그러면은 절대값 fnx라고 하는 친구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절대값 fnx 빼기 f 라지 nx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이 친구가 만약에 n이 1과 라지 n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n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mn이 지금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 fnx는 n보다 작거나 같아요. n이 만약에 라지 n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삼각분식에 의해서 절대값 fnx 빼기 f 라지 nx 더하기 절대값 f 라지 n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1보다 작고 이 친구는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1보다 작고 n보다 작죠, 그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 3-1번 볼게요. 유제 3-1번은 그 옛날에 썼던 이제 급수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의 함수열 버전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fngn이 시퀀서 펑션입니다. 시퀀서 펑션 fngn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시그마 fn이 uniformly bounded partial sum을 가진다. 두 번째는 gn이 0으로 균등 수렴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gn이 monotonically decreasing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 fngn이 uniformly하게 converge한다. 이것을 이제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디에서 했었냐면 이제 theorem 3.42에서 했었고요. 아마도 디리클렛 theorem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그때 했었던 얘기가 되는 거고 증명도 사실은 그걸 따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코롤러리로 나오진 않고요. 이제 증명을 그냥 거의 컨트롤 CV를 하시면 금방 증명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쓰이는 이제 렘마가 뭐냐면 이제 아벨 서메이션 포뮬라였죠. 그래서 아벨 서메이션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시그마 fn gn을 풀어 헤치는 게 중요한 이제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풀어 헤치실 수가 있었냐면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쓸 거잖아요. 유니폼리 컨버전트 하다는 거의 동치가 코시 크라이테리언에 의해서 이제 적당하게 코시 시퀀스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n은 p부터 q까지 fngn이 fnx gnx라 쓸까요? 이 친구가 이제 PQ가 충분히 크면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 X에 의존하지 않게 그런 라지 n을 잡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 게 가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풀어 헤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책을 다시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theorem 3.42의 증명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n은 p부터 q까지 fnx, gnx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시그마 n은 p부터 q-1까지 우리 교재처럼 쓸까요? 라지 fnx라고 쓸게요. 라지 fnx는 뭐냐면 이제 서메이션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nx에 fkx에 서메이션을 라지 fnx라고 썼을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gnx 빼기 gn-x 이렇게 쓰시고요. 더하기 라지 fqx 그 다음에 gqx 빼기 라지 fp-1x gpx 이렇게 우리가 풀어 헤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벨 서메이션 포뮬라였죠. 부분적 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포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discretized 부분적 분, 인테그레이션 파트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얘의 절대값이 원하는 만큼 작게 하고 싶어요. 그죠? 얘의 절대값이 원하는 만큼 작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지금 이게 시그마 fn이 라지 fnx의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uniformly bounded 파셔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uniformly bound 되어 있잖아요. n에 의존하지 않게 uniformly bound 되어 있기 때문에 x에도 의존하지 않고 n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uniformly bound에 대한 그런 바운드가 있으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n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는 거를 관찰을 해보시면 이 친구의 서메이션이 뭐냐면 이게 앞뒤로 지워지면서 남는 것만 관찰을 해보시면 그쵸, 뭐가 남죠? gpx 빼기 g 헷갈리는데 gq-x 빼기 gpx가 맞겠죠? gp-x 이렇게 남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고, 그리고 얘도 n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gqx가 남고요. 잘 지우고 있나? 좀 헷갈리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뭔가 이상하더라. 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쭉 전개를 해보면 빼기 gqx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gpx가 있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gqx랑 gqx랑 지워지고 gpx가 이제 두 개가 남아가지고 emgpx만 남고 근데 이제 gn이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증명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증명을 이렇게 좀 대충 한번 써봤고요.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gnx라고 하는 다시 large fnx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let large fx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uniformly bounded partial섬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by 1번에 의해서 적당한 m이 있어서 such that 절대값 fnx라고 하는 친구가 n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할 수 있다. 모든 x와 n에 대해서 맞나요? 그리고 gn이 균등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2번에 의해서 적당한 이제 take 엡실론 하시고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n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라지 n 이상이면 절대값 gnx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할 수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n이 x에 의존하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게 2번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벨 서메이션 포뮬러를 쓰면요. 우리가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gpx였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걸 이제 쓰셔야 되는데 원래 삼각분열식을 쓰면은 m 시그마 n은 p부터 g-1까지 q-1까지 절대값 gnx 빼기 gn 플러스 1x 더하기 n 곱하기 gpx gqx 빼기 플러스로 쓸게요. m 절대값 붙여야겠죠. 절대값 gpx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여기가 지금 q였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PQ는 N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을게요. PQ는 N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고 얘를 지울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못 지워도 상관없는데요. 못 지워도 상관없는데 왜 지울 수가 있었더라? 상관분식을 잘 써야 되는데 지울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울 수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그런지 이제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사실 지울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써놔서 그때 제가 이거 했었을 때도 지웠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할게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GNX가 지금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는 상황이니까 이 절대값을 이제 그냥 괄호로 이제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게 잠시만요. 어쨌든 이걸 전개를 하면 그러면 이제 GPX 빼기 GQX가 되고요. 그쵸? 그쵸. GQX가 0 이상이다라는 게 그때 조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GN이 0으로 가고 모노토니컬 디크리징 하니까 GQX가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면 m 곱하기 gpx, 어차피 양수니까 2 곱하기 m gpx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이제 뭐보다 작냐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pq가 n 이상이면 gp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2m gpx가 2m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엡실론을 처음부터 2m분의 엡실론으로 놓았다면, 여기를 2m분의 엡실론으로 바꿨다면 엡실론을 쓸 수 있었을 테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찍어서 좀 헤매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하는 친구가 real continuous function이고요. 그러니까 실함수, 코도메인이 실함수란 뜻이고요. 실수란 뜻이고, 정의역도 실수입니다. f가 R에서 R로 가는 연속함수예요. 그랬을 때 fnt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fnt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equi continuous다. 이걸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정을 할게요. 이게 equi continuous라는 게 가정이면, 그러면은 f가 constant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괜찮죠? f가 real continuous function인데 fnt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을 때 함수열을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equi continuous라면 constant라는 걸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onstant가 아니라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constant가 아니라면 어떤 적당한 두 점이 있어서 그 두 점에서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fn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ft였다면 FE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줄어들겠죠? 이게 y는 fx를 y는 fex로 바꾼다는 거 뭐냐면 x 대신 ex를 넣었다는 거 뭐냐면 x축을 이제 2배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였고 여기가 4였으면 f2에서의 함수값이 얘고 f4가 여기잖아요. 근데 y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에서의 함수값이 f인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이 f4인 거니까 간격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n이 크면 클수록 얘와 얘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간격이 줄어드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equi continuous라고 주장을 하려면 내가 적당한 엡실론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그죠? 적당한 엡실론을 딱 그렸을 때 그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델타가 굉장히 그 델타가 유니폼하게 n에 의존하지 않게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엡실론 밴드를 그렸을 때 간격이 훨씬 줄어드니까 이 델타도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의존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스턴트일 수가 없다. 컨스턴트가 아니면 non 컨스턴트이면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증명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뭐 그렇게 보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네, 어쨌든,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f가 constant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suppose that fx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f0랑 달랐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괜찮죠? fx라고 하는 친구가 f0랑 달랐다. or some x. 맞죠? 근데 equi continuou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n이 그쵸. 다시 equi continuous니까 모든 n과 그다음에 모든
xy에 대해서. 그죠? dxy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선 실수니까 절대값 x 빼기 y가 델타보다 작으면 t1, t2로 쓸까요? 미안합니다. t1, t2. 모든 n과 t1, t2에 대해서 절대값 t1-t2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n t1 fn t2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케 컨티뉴스의 정의죠. 정의를 그대로 썼어요. 좋아요. 이게 이제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fx가 f형이랑 다르다르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이게 모든 n t1, t2에 대해 성립을 하니까, 여기다가 x를 넣고, 여기다 n분 x를 넣어야겠죠. 여기다 n분 x를 넣고,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예요. 그쵸? 네. 모든 t1, t2, n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t1 대신 n분의 x, t2 대신 0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n분의 x가 델타보다 작으면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절대값 fx 빼기 f0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n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 빼기 f0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fx가 f0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예요. x도 지금 상수고 상수예요. 네, 그래서 델타도 지금 상수죠. 그러니까 각 엡실론마다 델타가 있어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엡실론을 fx랑 f0는 상수니까, 그쵸? 처음에 여기서 잡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엡실론을 내가 만약에 2분의 fx 빼기 f0보다 이거의 절대값으로 만약 잡았다고 하면 엡실론을 이걸로 잡는 거예요. 2분의 fx 빼기 f0의 절대값. 이걸로 잡는 거죠. 괜찮죠? 그럼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라면 이거여야 된다. 근데 내가 그러면 n을 굉장히 키우면, 그러니까 n을 만약에 델타분의 절대값 x보다 크게 잡았더라면 x도 상수고 델타도 상수죠. 엡실론 고정하면 델타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근데 n은 내가 자유롭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을 만약에 델타분의 절대값 x보다 큰 걸로 잡았다면 그럼 절대값 fx 빼기 f0가 2분의 절대값 fx 빼기 f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모순이죠. fx가 f0가 아니니까. 그래서 증명 끝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케 컨티뉴어스 컨스턴트임을 보이기 위해서 컨스턴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f0랑 뭐 다른 함수값이 만약에 있었다고 친다면 없었으면 이런 게 없으면 다 fx가 다 f0니까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f0랑 다른 그런 x가 존재한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엡실론을 내가 2분의 fx 빼기 f0의 절대값으로 놓고 그랬을 때 델타를 잡은 다음에 n을 뭘로 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델타보다 절대값 x1보다 큰 걸로 택하는 거죠. 절대값 x보다 큰 걸로 택하는 거고 t1은 n분의 x, t2는 0이라고 놓으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사실 지오메트릭한 그 아규먼트를 다시 한 거거든요. 다시 한 건데 좀 수식으로 쓰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별건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유제 4-1번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유제 4-2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sequence of functions, 이케 continuous sequence of functions on a compact set. 이게 아까 아르젤라스콜리에스 세오렘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세팅이죠. 그죠? on a compact set. 근데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fn이 pointwise하게 converge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converges pointwisely. 그럼 이제 fn이 uniformly converge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봤었던 거 뭐였냐면 pointwise bounded였으면 uniformly bounded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pointwise converge 하면 uniformly converge 한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pointwise converge 하다면 그럼 pointwise bounded인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pointwise bounded를 imply 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왠지 아시죠? convergent sequence, bounded sequence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pointwise converge 하면 pointwise bounded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셀라스콜리 theorem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uniformly bounded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아르셀라스콜리 theorem으로부터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n이 전체적으로 uniformly converge 하기를 원해요. 이게 아마 앞에서 비슷한 명제를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 했나? 잘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우리가 pointwise converge고 안 했나?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도 좀 안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젤라스콜리 theorem하고 굉장히 비슷한 아르규먼트를 쓰면은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pointwise bounded 되어 있다라는 걸 통해서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보였을 때 그때 썼던 아르규먼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했던 이 아르규먼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 이 아르규먼트 사실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 CV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하면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FNK라는 부분 수열을 잡은 건 딱 여기서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런 얘기가 필요 없이 GK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이는데 이제 쓰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애초에 FN이 pointwise bounded pointwise converge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FN이 pointwise converge한테인지 몰랐으니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죠? 부분수열을 적당히 잡아서 K 전체도 아니고 2에서 pointwise converge하는 그런 부분수열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애초부터 pointwise converge 했으니까. 그러니까 GK는 FNK라고 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GK 대신 F로 다 바꿔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F로 그냥 바꿔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전히 다 똑같은 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맞나요? 복잡하게 갈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2도 필요 없어요. 다 K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유제 4-2 1번은 여기 있는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들을 복붙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복붙을 해볼게요. 여기를 싹 다 지워요.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갖고 가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뭘 쓴 거죠?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이키 컨티뉴티를 쓴 겁니다. 우리 조건 하에 있으니까 이키 컨티뉴티가 여기서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2도 필요 없으니까 아까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죠? 예. 오픈 커버는 파이널 서커버를 가진대요.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K는 컴팩스시니까. 그리고 테이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F의 이제 pointwise convergence 때문에 나오는 거죠. FI가 pointwise convergent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는 몰랐으니까 FJ죠. FI, FJ를 쓰셔야 되는데 아까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convergence subsequence를 잡았었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요. pointwise convergence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은 K 안에 있는 원소 X를 잡았을 때 여기 안에 B델타 XS 안에 X가 들어가도록 S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FIX 빼기 FJX죠. FIX 빼기 FJX의 절대값이 FIX 빼기 FIXS의 절대값 더하기 FIXS 빼기 FJXS의 절대값.
그리고 FJXS 빼기 FIX의 절대값보다 J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으니까 3fC로모로 작아진다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이제 증명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이아고널 아규먼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한 명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르셀라스콜리 티오렘으로 이제 이용해서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걸 잘 써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point wise convergence 알고 있잖아요. 근데 uniformly convergent sequence를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그 증명을 우리가 또 복붙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냐면 point wise convergence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n이 f로 균등 수렴하는가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균등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갖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fn이 적당한 이제 nk가 있어서 fnk가 f로 수렴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이제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converge point wise이고 equi continuity 조건 빼버리고 point wise converge이고 uniformly convergent subsequence를 가진다 했을 때 uniformly converge하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증명을 그냥 따라하는 거, equi continuity가 필요하다는 그 조건, equi continuous가 꼭 필요한 거죠. 아까 증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까 증명을 그냥 복붙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말이 좀 꼬이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 4-2번 제가 좀 원래 할 것보다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유제 4-2번부터 출발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스톤 바이어스 트러스트 시럼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